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번부터 시작해서 표 5번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글씨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에서라고 했어요. 자, 지금 표 1번에 보니까 높이뛰기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죠. 여기서 이제 기록이라는 게 있대요. 기록이 지금 우리 C열에 이제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는데 이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1이면 이제 1등이다. 2위면 2등이다. 3위면 3등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수상. 우리 뒤에 3번에서 뒤에 11번 그 영역에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근데 기록은 가장 높은 것이 1등이다. 그 얘기죠. 높이뛰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기록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1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순위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랭크 EQ 그 이제 함수 형식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랭크.EQ라는 그 함수요. 랭크.EQ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주고 맨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인수는 나의 점수요. 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점수가 내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맨 뒤에서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옵션은 이제 0 아니면 1을 쓸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옵션 0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고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원래대로 따지면 얘는 이제 0 이외의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0 이외의 값이요. 이외의 값. 0 이외의 값이다 그러면 얘는 이제 0 빼고 나머지 그 데이터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내가 옵션을 얘를 이제 이용할 때 0 이외의 값이 이제 입력이 되면 되니까 1을 쓰든 2를 쓰든 3을 쓰든 4를 쓰든 5를 쓰든 아무거나 이제 써도 된다 그 얘기예요. 1, 2, 3, 4, 5가 전부 다 0 이외의 값이잖아요. 그러면 0을 쓰거나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렇게 이제 외워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이런 함수를 쓸 때 헷갈린다고요. 0 이외의 값이 뭐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0 아니면 1로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이제 옵션으로 0을 쓰거나 내가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내림차순이요. 내림차순으로 이제 순위를 구해주고 내가 이제 옵션으로 1을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이제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 얘기가 뭐냐? 내림차순 그러면 내리막길 생각하시면 돼요. 내리막길이라는 그 길은 높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그 위치가 높은 곳이라고요. 해서 얘네 이제 큰 값이 이제 1등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이라는 이 옵션은 오름차순을 이제 순위를 구해주는데 오름차순 그러면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이라는 그 길은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해서 시작하는 그 지점이 낮은 곳부터 시작한다고요. 해서 얘는 이제 작은 값을 이제 1등으로 해서 순위를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이요. 지금은 여기서 높이뛰기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하는 거고 문제수도 가장 높은 것이 이제 1이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옵션을 쓸 때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을 쓰거나 생략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좀 이따 이제 랭크 EQ라는 이 함수를 쓸 때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러면 작은 값을 이제 1등으로 한다 그 얘기가 뭐냐? 지금 여기서는 높이뛰기 그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순위를 구하지만 만약에 높이뛰기가 아니라 수영 시합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영 시합을 하고 나면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초기록이 있겠죠. 그런 초기록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1등이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옵션을 1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기록이 이제 가장 높은 것이 1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됐지만 간혹 가다가 순위는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오름차순으로 구해라. 그렇게도 이제 문제 지상이 그렇게도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이제 랭크 EQ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순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랭크.EQ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내 점수요. 나는 지금 첫 번째 칸을 이제 계산할 거죠. 첫 번째 칸에 순위를 구할 거니까 첫 번째 사람의 기록이 이제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내 기록이요. 내 기록이 있다. 이 내 기록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쓰면 되는데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이제 6등 하고 이렇게 이제 순위가 구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제 채우기엔들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채우기엔들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부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이제 C의 3번 셀이요. C의 3번 셀이 이제 내 점수를 이제 찍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C의 3번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 셀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 데이터가 돼야죠.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요 데이터가 내 점수가 돼야 되고, 그 밑에 거 요 칸을 이제 계산할 때는 요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해서 이 내 점수에 해당하는 거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랭크 EQ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이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달러 기호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C의 3번에서 C의 11번 이 영역은 우리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우리가 맨 마지막 셀까지 이렇게 이제 채우기 엔드를 쭉 해주면 지금처럼 순위가 이렇게 이제 구해졌습니다. 지금 이 기록을 봤을 때 225가 1등, 그리고 224가 2등, 그리고 220이 3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순위를 구하고 나서 그때 그 순위가 이제 1등이면 1등이다. 2위면 이제 2등이다. 3위면 이제 3등이다. 그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나머지는 싹 다 이제 공백으로 우리가 이제 수상에 표시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구한 그 순위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if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if를 쓸 때는 if 쓰고 맨 앞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어떻게 달라? 만약에 조건에 만족 못하면 어떻게 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1등도 이제 출력을 해야 되고 2등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3등도 이제 출력하고 나머지 이제 공백으로 출력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내가 이 if를 이제 몇 번을 중복해서 써야 되냐? 그거는 내가 화면상에 출력하고자 하는 거 그 개수 빼기 1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1등, 2등, 3등, 공백 4개 중에 이제 하나를 출력하는 거니까 출력하고자 하는 게 총 4개가 되죠. 그 4개에서 1만 빼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를 몇 번을 써야 된다? 총 3번을 써줘야 되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랭크 EQ라는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로 시작하면 되겠죠?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컨트롤 V요. 내가 이제 순위 구한 게 있다. 이 순위 구한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1이랑 똑같다. 그 얘기는 이제 1등이 나왔다는 그 얘기요. 만약에 1등이 나오면 그때는 1등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2등인지 3등인지 공백인지 그걸 또 비교해 줘야 되겠죠. 해서 또다시 이제 if 다시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또 컨트롤 V요. 그러면 랭크 EQ 함수가 붙여넣기가 됐죠. 그때 랭크 EQ를 구한 게 이제 2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2등이랑 똑같으면 2등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달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3등 아니면 공백 둘 중에 하나를 출력해 주는 건데 3등인지 공백인지 이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또다시 이제 if로 또다시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또다시 컨트롤 V요. 그러면 랭크 EQ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랭크 EQ를 구한 게 이번에는 3등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3위랑 똑같다면 그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3등이라고 출력을 해달라. 그럼 이제 1등일 때, 2등일 때, 3등일 때 다 물어봤죠?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등수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우리 빈 공백을 이제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쌍따옴표 두 개를 땅땅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if 문을 세 번을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가 가로를 if 가로를 세 개를 땅땅땅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지금 수식이 지금 아래쪽으로 세로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얘는 지금처럼 빈 공백이 나온 거고 그 밑에는 3등이니까 3등하고 표현이 되면 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7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예요. 그 밑에는 이제 1이니까 1등하고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9등하고 4등이니까 빈 공백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이제 2위니까 이제 2등하고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5등하고 이제 8등이니까 빈 공백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보게 되면 첫 번째 if를 기준을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모든 식들이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랭크 EQ를 구한 게 1이랑 똑같아. 1이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1등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요. 만약에 1등이라면 여기까지만 실행이 되고 뒤에 있는 거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1위가 아니다. 그럴 때만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니까 이제 거짓 이곳으로 이제 찾아간다고요. 찾아갔더니 여기서 또다시 이제 if를 또 만나죠. if를 만나서 랭크 EQ를 구한 게 2위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겠죠.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에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2위랑 똑같다면 이제 2등이라고 출력해달라.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게 나머지가 싹 다 이제 거짓일 때요. 그래서 순위 구한 게 2위랑 똑같으면 2등 얘를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는 거고요. 만약에 2위랑 똑같지 않다면 그때는 그 뒤로 이제 넘어가서 우리 거짓일 때 얘를 이제 또 만나겠죠. 얘를 만나서 들어갔더니 또다시 이제 if가 또 나왔어요. 거기서 우리 랭크 EQ를 구한 게 이번에는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준 거죠. 만약에 3이랑 똑같다면 3등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이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고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등도 아니래요. 2등도 아니래요. 3등도 아니래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나머지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런 나머지 등수에 대해서는 빈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표 2에 보니까 우리 이제 상공학원 시험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여기서 우리 이제 학교가 있대요. 학교가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 학교가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 국어 점수 그 평균값을 뺀값을 우리 이제 제2의 11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체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고 그리고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이제 평균값을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d-average 요 이제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avera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국어 점수의 평균값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AVER, AGE 하고 이렇게 이제 average라고 쓴 다음에 국어 점수를 싹 다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전체 평균이요. 이 국어 점수의 전체 평균은 87점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값만 구해서 서로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d-average 이 함수를 이제 쓸 건데 이런 d-average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제 D라는 그 글자로 전부 다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죠.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열 번호 찍어주고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확인해야 되는 게 문제 지상을 보고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라고 하게 되면 문제 제시된 그 영역에다가 조건을 먼저 입력을 먼저 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제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조건을 어디다가 입력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가 지금 이 표를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서 조건으로 쓸 거를 먼저 확인부터 해야 돼요. 얘는 조건이 학교가 이제 상공고인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 보니까 학교가 상공고다 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으니까 d-average 그 함수를 이용할 때 조건의 범위를 지금 이 영역을 조건 범위로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범위를 지정할 때는 이 전체 데이터 범위를 다 지정을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런 제목들까지 같이 블럭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우리가 앞에다가 전체 범위를 잡을 때는 제목까지 우리가 범위를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d-average 그 함수를 쓸 때 이만큼의 범위로 지정할 거예요. 그리고 조건 범위로는 학교가 이제 상공고다 요 두 개 셀을 이제 범위로 지정할 거고 그때 이제 열 번호요. d-average 요 이제 함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할 건데 어떤 거의 평균 구해라?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전체 범위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첫 번째 열에는 학교가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 이제 성명이 들어있죠. 세 번째 열에 이제 국어 점수가 들어있고 네 번째 열에 이제 영어 점수가 다섯 번째 열에 수학 점수가 들어있다고요. 그 중에서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할 거라 열 번호를 3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에버리지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d-average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 범위 지정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열 번호요. 우리는 세 번째 열에 들어있는 이 국어 점수의 에버리지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은 학교가 상공고인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83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이제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한 거고 이 상공고인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에서 전체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빼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맨 뒤에 찾아가서 빼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되겠죠. 아까 에버리지 요거 이제 우리 잘라내기 잠깐 해놨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4점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d-average 요 이제 함수를 가지고 상공고인 그 학생들의 국어 점수의 평균값을 구한 거고 average 요 함수를 이용해서 국어 점수의 전체 평균값을 구해 준 거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3번에 보니까 승진 시험 결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네요. 여기서 우리 외국어가 있대요. 외국어가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고 이론이 있대요. 이론은 지금 C열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두 가지 점수 모두 다 45 이상인 거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리고 총점 평균이 있을 때 총점 평균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사원들의 이제 비율 그걸 이제 뒤에 23번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사원의 이제 비율을 구할 때는 조건에 해당하는 그 사원수 나누기 전체 사원수로 계산을 하래요.
근데 우리가 전체 서원수를 구할 때는 count a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서원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외국어가 4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고 이론도 4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근데 총점은 총점 평균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총점의 평균은 따로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레지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총점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에버레지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아 주면 됩니다. 그때 외국어도 45 이상이 돼야 되고 이론도 45 이상이 돼야 되고 총점도 총점 평균 이상인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해줘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count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우리 이제 countIf s라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countIf s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 범위요. 첫 번째 조건 범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건이 또 있으면 얘를 또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두 번째 이제 조건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세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또 똑같은 형식으로 세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세 번째 조건 써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게 또 있다. 그러면 똑같은 형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countIf s랑 이제 비슷한 그 아이가 우리 countIf라는 그 함수가 있죠. 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요. 얘는 조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countIf랑 countIf s의 차이가 조건을 이제 하나만 지정할 수 있냐 아니면 조건을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개를 지정할 수 있냐 그 차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입력할 때 조건을 입력할 수 있는 형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조건을 쓸 때는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45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는 거죠. 해서 크거나 같다 45하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이렇게 해서 값을 직접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형식이 지금처럼 평균 이상이야? 그거 물어볼 때 평균값이 따로 계산이 돼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AVERAGE 요 함수를 가지고 만약에 평균값을 구했어요. 평균값을 구했으면 이 평균값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지금처럼 부등호만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주고 그 뒤에 이제 n% 열어서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이랑 우리 요 부등호랑 붙여서 이제 조건으로 쓰겠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일단은 전체 서원수부터 구해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count a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 데이터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그때 이제 데이터 범위로 내가 총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인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인원수를 구했더니 800%하고 나왔죠. 여기서 제가 이제 함수를 잘못 쓴 게 아니라 얘는 이 셀에 표시 형식이 지금 현재 100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800%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원래 값을 내가 보고자 할 때는 컨트롤하고 숫자 1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우리가 일반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꿔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8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체 인원수가 8명이다. 그렇게 이제 구해진 거예요. 근데 이 셀에는 우리 이제 비율을 나타낼 거라 문제를 아예 처음에 만들 때 표시 형식을 아예 100분율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으로 고쳤다고 해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안 돼요. 표시 형식을 바꾸면 안 되겠죠?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은 그 100분율 그 형태로 그냥 놔둬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값을 이제 8이다 그렇게 이제 확인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취소 버튼 누를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수를 구할 때는 지금 우리가 총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세도 되겠죠.
이론 점수 얘를 가지고도 인원수를 세도 똑같이 이제 800% 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외국어 이 점수를 가지고도 우리가 인원수를 구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전체 범위를 잡을 때 우리 사원명을 가지고도 인원수를 셀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사원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세는 게 제일 적합해요.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승진 시험을 볼 때 이 사람이 아파서 안 나왔어요. 결근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의 점수는 이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count a라는 이 함수는 비어 있지 않은 셀의 개수, 문자가 됐든 숫자가 됐든 뭔가가 들어있으면 개수를 다 세준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시험을 안 봤다면 내가 이만큼을 가지고 만약에 count a라는 그 함수를 가지고 인원수를 세면 이 칸은 비어 있겠죠. 비어 있으니까 그냥 7명 하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사원명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구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또 질문하신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는 점수가 다 들어있는데요. 얘네들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또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실제 시험 문제의 첫 번째 이제 지상 그거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첫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지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는데 그 중에 요 지상이요. 여기 보게 되면 수식을 이제 작성할 때 제시된 그 문제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가변적인 데이터임을 감안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점수가 꽉꽉꽉 전부 다 이제 차 있지만 데이터가 가변적이다.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점수가 입력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인원수를 구할 때는 사원명을 가지고 우리가 인원수를 세주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count A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count if S 가지고 우리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맨 처음에 이제 물어볼 게 외국어가 4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 이제 조건을 쓸 때 얘는 45 이상이야? 그렇게 바로 값을 비교하는 거니까 여기다 크거나 같다 4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는 우리 이론 점수도 45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범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45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총점 평균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 총점을 가지고 있다. 총점은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크거나 같다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크거나 같다라고 이제 쓸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줘야 되겠죠. 그때 전체 평균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총점의 평균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때 에버리지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에버리지라고 쓰고 우리가 총점의 평균값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 부등호 우리 쌍따옴표를 묶어 놓은 거랑 에버리지 이 결과값을 서로 이어서 하나의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n%로 이렇게 이제 묶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조건까지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 count if s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식이 지금 다 안 보이죠? 일단 엔터부터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500% 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실제 비율을 아직 구한 게 아니죠. 여기서는 count if s 요거 이제 하나만 써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사원들의 인원수만 구해준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는 5명이 있다. 그렇게 해서 개수를 구해준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그 사원수를 구했으니까 나누기 전체 사원수를 해주면 되겠죠. 해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나누기 기호 써주고요. 우리가 아까 count A로 전체 사원수를 구했으니까 컨트롤 V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63% 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지금 우리 외국어가 들어있던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45 이상인 거 찾아라. 그리고 두 번째 범위가 지금 우리 이론 점수요. 이론 점수가 들어있는데 이 범위에서 45 이상인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요 범위요. 요 세 번째 요 범위가 우리 총점이 들어있는 이 범위죠.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에버리지 총점의 전체 평균보다 크거나 같은 그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번째 조건을 쓴 겁니다. 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에 해당하는 그 사원수를 구해준 거고 카운트 A라는 그 함수령에서 전체 사원수를 구해준 거예요. 해서 그걸 이제 나눠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계산해 준 겁니다. 해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값을 직접 이제 비교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쓰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함수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이제 우리가 비교할 그 값을 이제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앞에다가 부등호를 쓸 때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 앰퍼센트를 묶어서 지금처럼 조건을 이런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count if s가 나왔으니까 얘랑 이제 생김새가 비슷한 그 i도 있어요. 그 i도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 i가 우리 sum if s요. sum if s는 얘랑 이제 형식이 비슷한데 맨 앞에다가 우리 계산 범위만 추가로 더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sum if s랑 형식이 똑같은 i가 하나 더 있어요. 그 i가 우리 average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i요. 해서 요 세 가지 함수의 이제 형식을 비교해 보면 우리 첫 번째 범위 잡아주고 조건 써주고 두 번째 범위 조건, 세 번째 범위 조건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 계산 범위를 추가로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주냐 안 써주냐 그것만 이제 다른 거예요. 왜? 얘는 이제 개수만 세면 되니까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카운트,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니까 따로 이제 계산할 그 범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sum if s고 여기는 average if s죠. sum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해줘야 되는데 어떤 범위의 합을 구할지 그걸 맨 앞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average if s 같은 경우에는 평균값을 구해줘야죠. 해서 어떤 범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계산할 그 데이터 범위를 맨 앞에다가 찍어주면 된다고요. 해서 요 세 가지 함수는 형식이 비슷비슷하니까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이런 곳에서 이제 조건 같은 것들을 쓸 때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이런 함수들에서 조건을 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식이 있다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제품 구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자, 여기서 우리 이제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주문 수량은 지금 G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본사 보유량이 있대요. 본사 보유량은 지금 H열에 쭉 들어있죠. 주문 수량이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 많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문 수량이 이제 본사 보유량보다 200 이상 많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200 이상 많은지 안 많은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계산하려면 일단 주문 수량에서 본사 보유량 이걸 이제 빼봐야 되겠죠. 뺐을 때 그 값이 이제 2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200 이상 많은 경우에 주문 수량이 있고 우리 매장 요청량이 있대요. 주문 수량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고 우리 이제 매장 요청량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 두 가지 값 중에 큰 값을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는 주문 수량을 그냥 구매 예정 수량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 가지고 이제 조건을 쓸 때 여기다가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다. 주문 수량이랑 우리 본사 보유량이요. 보유량을 서로 빼요. 뺀 그 값이 200 이상인지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00 이상이라면 우리 주문 수량이 있고 그리고 매장 요청량이 있을 때 이 두 가지 값 중에 어떤 값?
큰 값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큰지 그걸 이제 우리가 max라는 그 함수로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max라는 그 함수로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됐든 둘 중에 이제 큰 값이 여기서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외에는 그냥 주문 수량을 구매 예정 수량에다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다가 그냥 주문 수량을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가 되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 그렇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200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고 200 이상 많은 그 경우에는 주문 수량하고 매장 요청량 이 두 가지 중에서 큰 값을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맥스로 묶어서 큰 값을 표시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 만족을 못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주문 수량을 그냥 표시해주면 되겠죠. 해서 거짓일 때 그냥 주문 수량을 표시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제 써보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맨 처음에 이제 주문 수량 빼기 본사 보유량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이제 계산한 그 값이 20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200 이상일 때 우리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주문 수량하고 우리의 매장 요청량 이 두 개를 우리가 이제 max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max 큰 값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거짓일 때요. 이 조건에 만족을 못했을 때는 그냥 주문 수량을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1200이 나왔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1500이다 1000이다 90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제 조건 얘가 이제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이 두 가지 값 중에 맥스 큰 값을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주문 수량을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사원 평가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업무 능력이 있고 대인 관계가 있고 회화 능력이 있대요. 업무 능력은 B열에 그리고 대인 관계는 C열에 회화 능력은 이제 D열에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평균값과 우리 평가 기준표를 이용해서 평균이 70 미만이면 미흡이다. 70 이상 80 미만이면 보통이다. 80 이상 90 미만이면 양호다. 90 이상이면 우수다. 이거를 평가에다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평가 기준표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그러면 일단은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평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AVER, AGE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쓴 다음에 이 세 가지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평균값들이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한 이 평균값을 가지고 이 평가 기준표를 보고 미흡인지 보통인지 양호인지 우수인지 이 값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평가에다 이제 표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제 우리 다른 곳에 들어있는 이런 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이 됐든 V룩업이 됐든 그런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되죠. 해서 H룩업이 있고 V룩업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H룩업, V룩업은 무슨 차이냐? H룩업은 행참조를 이제 해줍니다. 행 단위로 이제 참조를 해주고 V룩업은 열 참조를 이제 해주는 그 함수요. 그때 H룩업, V룩업은 생김새도 이제 비슷하죠. H룩업 같은 경우에는 맨 앞에다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찾을 값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행참조를 하는 거니까 그 뒤에다가 행 번호 써주고 맨 뒤에 이제 옵션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H룩업이고요. 그리고 V룩업이요.
V룩업도 얘랑 이제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제 열 참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우리 열 번호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이 옵션은 뭘 쓰는 거냐? 우리가 내가 지정한 이 참조 범위에서 이 찾을 값을 이제 찾잖아요. 그때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지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이 옵션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그 옵션이 있고 그리고 false라는 그 옵션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이 true라는 옵션을 쓰게 되면 그때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 찾을 값을 찾을 때 일단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있나 없나 그걸 먼저 비교한 다음에 똑같은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이 없애는 우리가 근사값으로 이제 값을 찾아줍니다. 그때 근사값으로 값을 찾을 때도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이요.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찾아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false라는 이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값을 찾아주는 게 우리 false라는 이 옵션이요. 그때 만약에 내가 false라는 이 옵션을 썼는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어요. 없애는 우리 NA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평균값을 구해놨는데 이 평균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하면 75.3333 얘랑 이제 똑같은 데이터가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false라는 이 옵션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옵션을 쓸 때는 true라는 이 옵션 얘를 이제 쓰면 되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생략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옵션은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데이터를 보면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죠. 그리고 평가도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다고요. 이런 데이터를 이제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행 참조를 해야 되니까 htrigger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내가 이제 찾을 값으로 얘를 내가 평균값 구해놓은 거 이거를 이제 찍어주면 될 거고 범위를 이제 지정할 때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그 데이터 범위가 지금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의 범위를 내가 범위로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한 이 평균값을 이 표에서 이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갖다 달라. 우리는 지금 이 평가라는 곳에다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 이걸 이제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의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는데 그때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는 이런 점수들이 들어있고 세 번째 행에 이제 평가가 들어있으니까 세 번째 행에 있는 그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 이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 번호를 이제 3으로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식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에버리지 요거는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hlookup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면 되는데 찾을 값은 아까 에버리지로 구해놨죠. 해서 컨트롤 V요. 내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놨다. 그 평균값을 찾아라. 어디서? 지금 이 데이터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행에 있는 평가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 이 데이터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고 맨 뒤에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통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다 계산했으니까 채우기를 해서 마지막 셀까지 다 계산해 주면 되는데 채우기 하기 전에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아까 여기서 average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다 구해놨으니까 평균 얘는 달러교를 붙이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hlookup에서 이 범위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어요. 이거는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든 두 번째 칸을 계산하든 세 번째를 계산하든 네 번째를 계산하든 다섯 번째를 계산하든 어떤 거를 계산하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이 데이터 범위를 참조해서 평가를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범위는 F4번을 눌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 아래쪽으로 채우기 좀 하자고요.
그 밑에 칸은 88.333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양호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78.66667 하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보통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85점이니까 이제 양호가 나오면 되고, 그 밑에는 이제 96점, 91점이니까 얘는 이제 우수가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62점이니까 미흡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77이니까 우리 보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H축업 요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에버리지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죠. 내가 평균값을 구해놨다. 그걸 이제 찾아라. 어디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세 번째 행에 있는 평가, 미흡이다, 보통이다, 양호다, 우수다. 이걸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함수 형식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정리해 드렸어요. 그런 것들 아직 모른다. 그러면 그거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뭐 문제를 풀 거 아니에요. 외우지도 않고 그냥 문제 풀겠다고 교재에 있는 정답을 보고 식을 쭉쭉쭉 입력을 했어요. 입력하고 나면 이제 결과값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거는 문제를 푼 게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뭘 한 거냐? 타자 연습하신 거예요. 정답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자 연습하지 말고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풀려면 형식이 됐든 옵션이 됐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